솔.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창밖으로는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담한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민과 박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시선으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몽환적으로 만들었다. 민은 따뜻한 코코아를 손으로 감싸쥐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박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여전히 분주한 거리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빙긋 웃었다. 너무 앞서가지 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금세 30이 될 텐데 뭘. 민은 턱을 괴고는 눈빛을 반짝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30이 돼도 여전히 혼자라면 어떡하지? 박은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럼 결혼해야지. 민도 박을 따라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은 쉽지. 박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그냥 약속하는 거야. 30살이 돼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어때? 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좋아, 약속. 박은 민의 손가락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손가락을 걸어 가볍게 힘을 주었다. 약속. 그리고는 둘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누구도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젊음이란 그런 것이었다. 누가 감히 미래를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을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친구의 맑은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7년 후, 민은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졌다. 천천히 몸을 돌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거울 속에는 결혼을 앞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을 찾고 있는 듯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약혼자인 이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어때? 민은 환하게 웃으며 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멋있어요. 이는 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2주만 지나면 당신은 내 아내가 되는군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은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 만큼 익숙했다. 민아, 혹시 아직도 예전 약속 기억하니? 우리에겐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 민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민과 박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있었다. 박은 졸업 후 바로 해외로 떠났고 민은 솔에 남아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지금의 약혼자를 만났다. 민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맴돌았지만 망설임은 더욱 깊어졌다. 안부를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야 할까? 결국 민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3일 후 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늘 바빴지만 그날따라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는 듯했다. 박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아,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일찍 퇴근해서 결혼식 코스 요리 시식하러 가려고. 민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늘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이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에 올릴 코스 요리를 시식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름다운 테이블 세팅부터 훌륭한 맛까지. 하지만 이가 걷대?라고 묻자 민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왜 자신이 더 기뻐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기뻐해야 했다. 이것은 그녀의 결혼식이고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낡은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작은 카페에서 박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카메라를 잠시 바라보던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은 와 있지 않았다. 박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린 날의 철없는 약속을 누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 박은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교 새내기 시절 처음 만났던 민. 함께 쏠 곳곳을 누비던 날들. 그리고 30살이 되도록 서로에게 짝이 없다면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그저 웃어넘겼을 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약속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7년 전, 그는 민을 두고 떠나왔다. 그는 아직도 해외로 떠나던 날, 창밖으로 마지막 솔의 풍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닿을 수 없는 것을 잊기 위해 멀리 떠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일주일 후, 민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박아, 혹시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편지는 6년 전에 쓴 것이었다. 박이 떠난 직후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을 때 쓴 편지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편지를 접었다. 그저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왜 편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텅 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민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켜고 박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몇 글자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던 그녀는 결국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한국에 돌아왔어.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돌아왔어.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민은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을 만나야 할까?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완벽한 남자가 있었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22살의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박을 만나라고 속삭였다. 결국 민은 답장을 보냈다. 내일 5시 예전 카페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은 민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솔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늦가을의 바람은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텅 빈 고독감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민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하여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익숙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앉았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박이 떠나던 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희미한 옛 추억은 여전했다. 민은 찻잔을 천천히 저으며 불안감을 달랬다. 박을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는 얼마나 변했을까? 그는 해외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카페 문에 달린 종이 울리며 민의 생각을 깨웠다. 박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민의 기억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더 성숙하고 차분해진 듯했다. 그는 짙은 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익숙한 눈빛은 예전과 같았지만 민과 눈이 마주친 순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이곳에 온 것이 잘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왔네. 박은 민의 맞은편에 앉아 희미하게 웃었다. 일찍 왔네.
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좀 앉아있고 싶었어. 너무 오랜만에 왔거든.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잘 지냈어. 민이 먼저 입을 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했다. 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뭐, 그냥 그래.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쏘리 집 같아. 그럼 왜 더 일찍 돌아오지 않았어? 박은 잠시 침묵했다. 두려웠거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 그의 대답에 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파고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려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다. 너는? 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냈어? 민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 일도 잘하고 있고 가족들도 다 잘 지내. 곧 결혼도 해. 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래, 축하해.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민은 찻잔을 꽉 쥐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화제를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혹시 내가 편지 써준다고 했던 거 기억해? 박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되물었다. 편지. 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가 떠난 후에 편지를 썼었거든. 하지만 결국 보내지는 못했어. 박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민은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았어.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걸지도. 박은 말없이 찻잔을 꽉 움켜쥐었다. 만약 지금 그 편지를 찾게 된다면 보낼 거야. 민은 박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읽고 싶어. 박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의 눈동자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은 낡은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편지를 찾아냈다. 갈색 봉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박아, 혹시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늘 생각해왔어. 하지만 내가 떠난 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함께 웃고 떠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워. 만약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지. 두려웠거든. 혹시라도 모든 것이 변해버릴까봐 내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 그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 민 편지를 다 읽은 민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박이 돌아왔고 그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편지는 마치 잊고 있었던 그녀의 진심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편지를 찍어 박에게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 화면이 빛났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민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솔은 짙은 안개로 뒤덮인 아침을 맞이했다. 나뭇잎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차가운 기운을 더했다. 민은 코트를 여미며 집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박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편지를 보낸 후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잊혀진 기억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다. 민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해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반영하는 듯했다. 일찍 왔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박은검은 코트를 입은 채 여전히 댄디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낯설었다. 조심스러움과 망설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왔어. 박은 민의 맞은편에 앉아 희미하게 웃었다. 여전하네. 민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박은 아무 말 없이 민을 바라보았다. 혹시 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민이 물었다. 박은 찻잔을 꽉 쥐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있어. 아주 많이? 그의 대답에 민은 숨을 멈췄다. 박은 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좀 더 일찍 말해줬을 거라고 생각해. 그 말에 민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거 알아. 민아. 박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떠나던 날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묻고 싶었지. 하지만 두려웠어.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까봐. 민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래서 왜 이제야 돌아온 거야? 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 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민아, 박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만약 내가 가지 말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질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이 되어 민의 마음을 꿰뚫었다. 민은 찻잔을 꽉 쥐었지만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박이 7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택할 수 있을까? 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르겠어. 박은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거야. 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만약 그녀가 박을 택한다면 그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를 택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2주 줄게. 잘 생각해봐.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진심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 전에 나를 찾아와 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섰다. 민은 홀로 남아 복잡한 심경을 정리할 수 없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했다. 민은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솔은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민은 사무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의 질문은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와 결혼해야 할까? 아니면 박에게로 가야 할까?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후회할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이었다. 내일 밤 8시. 부산. 진심을 알고 싶다면 와줘. 민은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는 가야 했다. 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은 굳게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겠다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민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박이 입을 열었다. 왔네. 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내 결심은, 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 박은 민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내게 오는 게 후회될 수도 있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걸 버려야 할지도 몰라. 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적어도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박은 그런 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함께 가자. 민은 박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솔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은 이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고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더 이상 그를 속일 수는 없었다. 민과 박은 부산에서 작은 집을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박은 사진 작가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민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민과 박은 벚꽃이 만개한 부산 바닷가를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까? 박은 갑작스럽게 물었다. 민은 깜짝 놀라 박을 바라봤다. 예전 약속. 기억나. 박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30살이 되도록 서로에게 짝이 없다면 결혼하자고 했잖아. 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는 거네. 그들은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나누었다. 결혼식 후 민과 박은 부산 바닷가를 바라보며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감상했다. 후회하지 않지? 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에게 물었다. 민은 박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후회할 리가 없잖아.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 후로도 민과 박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힘든 시기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가끔씩 솔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으로 찾아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고, 민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솔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일하는 좋은 남자를 버리고 부산으로 왔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박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민과 박은 늙고 병들어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부산의 아름다운 바닷가에 영원히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했기 때문이다.